오늘 케이스는 보니까 이게, 좋아하시는 버거킹이네, 그죠? 버거킹 좋아요. 버거킹하고, 루제윅? 우리 뭐 되게 폴란드 사람인가요? 하여튼 뭐 이름이, 그러네요. 85년도 케이스고. 요것도 이제 결국은, US 스프링 코드까지 올라갔네. 뭐 상당히 재밌는 케이스 같아요. 올라간 거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서 올라왔나요? 11스 케이스니까 플로리다 쪽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어펠랑이 그러니까 상고인이 플로리다 코퍼레이션이에요. 플로리다 회사죠, 회사. 이건 본사는 이제 마이애미에 있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주로 하는 업무가 이제 그 레스토랑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이제 오퍼레이션 가지고 하고 있고, 주로 이제 프랜차이즈니까 프랜차이즈 상대방은 프랜차이즈죠. 계약상의 상대방은 어떻게 되세요? 한마디로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서 라이선스를 받게 되면 소위 상고인의 그 트레이드 마크하고 서비스 마크를 이제 임차된 그런 식당의 그 시설에서 사용할 거리가 있겠죠. 그것도 이제 30년 동안, 20년 동안 이제 했네요. 20년 동안. 상당히 오래 했네. 그죠? 20년 동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라이선스가.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 보니까 이 소위 프랜차이즈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애미에서 이루어졌고 플로리다 법률로 이제 규율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달 또 월세를 내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뭐 관련 정보는 또 마이애미에 있는 본사에 이렇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마이애미가 아마 상당히 중요한 본고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 이제 헤드쿼터겠죠. 마이애미 헤드쿼터가 이제 결국은 본사니까 거기서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주로 이제 그 프랜차이즈들하고 이제 업무를 갖게 되겠죠. 주로 이제 주로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무래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시 본사가 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본사가 다 맡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투데이 모니터링 프랜차이즈. 한마디로 이제 일상 업무죠. 일상 업무에 대한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게 뭐 프랜차이즈가 워낙 많으니까 사실 모니터링 하는 것도 힘들겠죠. 지금 사실 이게 미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에서 배우는 뭐 로지스틱 보게 되면 그 요새는 이제 위성 GPS라는 게 항상 감시될 수 있으니까 연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스코라든지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이제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위 그 트럭들이 물건을 싣고 막 갈 거 아니에요, 각주마다. 그런 걸 다 체크해가지고 그게 이제 모니터링 되는 거죠. 근데 프랜차이즈도 이것도 뭐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컴퓨터가 이제 봐서는 이제 요새가 GPS가 나와 있지만, 당시 이제 모니터링은 주로 이제 지점에서 이제 좀 했네, 그죠? 지점에서 그래 놓고 다시 그것을 마이애미 헤드쿼터 쪽으로 다시 본사로 다시 보고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었죠. 피상고인은 이제 미시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또 다른 미시간 거주자네. 이 두 사람이 아마 뭔가 또 동업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20년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어요. 이 소위 상고니까 누가 아까 얘기했던 플로리다 회사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플로리다 코퍼레이션이죠. 플로리다 코퍼레이션하고 이제 20년간 소위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어요. 어디서 그 영업을 할 것이냐? 미시간에 있는 이제 레스토랑이죠. 미시간에 있는 그 식당에서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20년 동안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그동안에 계약이 해지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큰일인데. 그래서 이제
뭐 잘 될 거라고 봤는데 이제 식당에 어떻게 돼요? 손님들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소위 이제 영업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어떻게 돼요? 뭐 월세도 밀리게 되고, 그죠? 월세 밀리게 되고, 결국은 이제 본사하고 이제 뭐 협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프랜차이즈하고 이제 피상공인하고 상공인 플로리다 회사하고 이제 수차례 이제 협상을 가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마이애미 헤드쿼터 본사가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그 문제가 이제 결국은 불발이 끝났어요. 뭐 잘 처리가 안 되고 unsuccessful이니까, 그죠? 해결이 잘 안 된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플로리다 헤드쿼터에서 그 프랜차이즈 계약을 종료시키는, 그죠? 조치를 취했어요. 터미네이션이니까. 그래놓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 피상공인으로 하여금 자, 장소를, 레스토랑 장소를 비워라, 퇴거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퇴거하라. 야, 그 참 큰일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못 나가겠다. 배째라, 그죠? 배째라. 참 좋은 말이죠, 우리나라는. 배째라. 그래놓고 계속 영업을 한 거예요. 뭐 이제 손님이 없더라도 계속 영업한 거죠. 그러자 어떻게 돼서 플로리다 이제 회사에서 결국은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에다 이제 소송을 냈죠.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이에요? 다이버시티 액션이죠. 다이버시티 액션은 언제 주로 일어나죠? 다른 주의 시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아니 다른 주의 시민 사이니까 citizen of a different state. 네. 그러니까 다른 주의 시민 사이. 여기서는 어디?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랑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이버시티 액션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주장은 뭘 했냐면 엘리징 주장을 뭘 했냐? 주장은 자 상대방인 피상고인이 프랜차이즈 의무, 그죠?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죠. breach, franchise operation.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인정팀 릴리프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선언적이죠. 하지 마라. 빨리 레스토랑은 요구대로 비워라. 그죠? 비워라. 무섭죠? 지금 시작했으니까 비워라. 우리 김 선생 같으면 계약을 맺었는데 20년간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는데 장사가 갑자기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월세가 밀렸어.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월세가 어느 정도 밀렸는지 안 보이지만 안 나타나지만 하여튼 뭐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월세를 이제 한 2, 3개월 밀렸어요. 그러면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션 예. 강제 퇴거 해야 되잖아요. 강제 퇴거. 월세 기준이 한 3개월, 기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3개월 정도 월세를 안 냈다고 하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 위반이니까. 예. 보통 이제 3기에 걸쳐서 3기니까 뭐 3번까지 월세 같으면 3개월이죠. 3개월 정도 돌아오는 날까지 돈을 월세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 계약 위반이죠. 계약 위반은 결국은 퇴거의 사유가 될 수 있고 퇴거는 뭐 강제는 못하고 법원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법원을 통해서 완료급 동원해서 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김 선생님처럼 힘이 세니까. 네, 완력 동원하면 그거 안 되는 걸로. 그렇죠. 네. 제대로 하죠. 이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지금 금방 하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상대방인 피상고인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 자신들이 미시간 시민이고, 그리고 상고인의 주장이 플로리다에서
그죠?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방법원은 그들에 대한 인적 관할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예요. 인적 관할이 없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원심은 어떻게 돼요? 원심? 자, 이것은 하지만, 원심. 우리가 우리가 판결문을 볼 때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지방 연방법원, 연방지방법원 있죠? 그 다음에 연방고등법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 이 세 개의 법원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결정났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자, 피상고인 자체가, 자, 관할이 있다. 인적 관할이 있다. 자, 프로리다의 롱암 스태츄. 그죠? 그 프로리다에 롱암 스태츄가 있죠. 각 주마다 다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5가지 중에서 5번째네. 또 까먹었죠? 퍼스널 저리스딕션이 5가지가 있는데 스테이트, 프레전스, 그리고 도미실, 잘했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더 찾아봐요. 그렇게 되면 시험에 떨어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롱암 스태츄가 어떻게 돼서, 자, 관할이 어떤 사람한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게 바로 이제 롱암 스태츄죠. 자, 그 다음에, whether or not, citizen, 그죠? 인지, 아닌지, 혹은, 사이, 그 주에서, 그죠? the state, 그 주에서 계약을 위반한 주의 시민, 그죠? 시민인데 시민이 아니든 사람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권한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뭐 함으로써 by failing to perform, by failure, by failing to도 좋고, by failing to perform, 어떤 행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죠?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자, the control required to perform there. 거기서, 계약이 이행돼야 된다는, 그죠?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않는으로써 그 주의 계약이, 그죠? 위반한, 그 계약을 위반한 주의 시민이든 아니든 간에 어떠한 사람에 대한 관할이 미치는 프로리다 롱암 스태츄에 따라서 인적 관할이 성립된다라고 이제 원심에선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게 어디에요? 원심이 프로리다 연방 지방법원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연방 지방법원은 어떻게 돼요? 저지먼트가 어떻게 돼요? against가 되겠죠. against. 그죠? 당연하게 against 되죠. 누구한테 프랜차이즈 해야 돼요? 피상고인에 대한 그래서 피상고인은 결국은 패소 판결 받았죠. 온더메리시니까. 온더메리 결국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시비비인데 뭐 실제 그 재판을 통해서 실제 재판을 통해서 피상고인이 패소 판결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자고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1심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 패소 이쪽에선 되죠. 2심에선 리버스 됐으니까 윈이 되네. 그죠? 윈.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코러필은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건 연방 고등법원이죠. 라고 해서, 이제 여긴 뭐예요? 뒤집은 거죠? 또 원심에, 자, 이게 관할이 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관할이 없다. 볼까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의, 소위, 관할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적법 절차에 기초가 되는, 그죠? 기초가 되는, 기조를 이루고 있는, 뭘까요? 기본적인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위, 고등법원에서는, 연방 고등법원에서는 뭐예요? 1심의 내용이 아니다. 라고 했죠. 1심하고 왜 2심하고 틀릴까요? 이게 그렇게 생각이 틀릴까? 그죠? 그게 참,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판결문 보더라도 대부분 원심 내용 그대로 따라주는 게 이제, 그죠? 일반적인 관례라고 볼 수 있는데, 특수한 경우,